화면 공유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사잘 터널 신드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은평성모병원의 문영석입니다. 사잘 터널 신드롬은 미디아 랭클의 플렉서 레티나큘럼이 파이브러스 오세우스 터널 부위의 포스테리어 티비알 너브와 터미널 브랜치인 트랜먼트 뉴로패시를 말합니다. 아나토미를 살펴보면 타잘 터널은 앞으로는 미디아 말레우스, 뒤로는 포스테리어 프로세스, 서테듐용 탈리, 왼쪽으로는 칼카니어스로 이루어진 파이브로 오세우스 스트럭처입니다. 플렉서 레티나큘럼은 포스테리어 티비알리스, 플렉서 텐던의 시스에 붙어 있고 원위부에서는 엘비덕터 할루시스 머슬의 딥 스포피셜 파시아로 분리되고 타잘 터널에서는 각각 각 텐던의 바이버스 세툼으로 분리되며 각각의 컴파트먼트에는 시노비아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TBR 너브는 사이어틱 너브로부터 분지되어 타잘 터널 내에 미디알 라테랄 플란탄 너브, 미디알 칼카니알 너브로 분지됩니다. 카데바 연구에서 미디알 칼카니알 너브는 75%에서 포스테리어 TBR 너브에서 분지하고 25%에서는 라테랄 플란탄 너브에서 분지하며 39%에서는 타잘 터널의 프록시말에서 34%는 타잘 터널 내에서 16%는 디스탈에서 분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각 분지의 주행 경로를 살펴보면 칼카니알 브랜치는 엘비덕터 할로시스의 어퍼 엣지를 지나 포스테리어 디스탈 쪽으로 주행하고 때로는 머슬을 뚫고 주행하기도 합니다. 라테랄 플란타 너브의 퍼스트 브랜치는 엘비덕터의 어퍼 엣지를 아래를 지나 포스테리어로 주행하는데 TBR 너브에서 직접 분지하거나 엘비덕터 할로시스의 딥파시아, 쿼드라투스 플란타 머슬의 미디얼 파시아 사이를 지나서 쿼드라투스 파시아, 플란타 파시아 사이를 지나고 힐을 가로지른 후에 플렉서 디지털 브레비스 머슬 아래로 이어집니다. 센트럴 힐 스캔으로 센서리 렌치를 보내기도 하고 어비덕터 디지티 큐티 머슬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라테랄 플란타 너브는 타잘 터널의 디스탈로 퍼스트 브랜치보다는 안테리어로 주행하고 엘비덕터 할로시스 딥 파시아 아래, 플란타 파시아 미디얼 엣지 아래, 그 다음에 쿼드라투스 플란타 위를 지나 플렉서 디지털은 브레비스 머슬에서 디스탈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인터메타타잘 너브를 형성하며 인트링직 머슬의 모터 브랜치를 분지하게 됩니다. 미디알 플란타 너브는 TBR 너브에서 나와서 메비덕터 할루시스 머슬 아래를 지나고 이너베이팅하며 몰란타 파시아 아래에서 인터 메타타잘 너브로 이어지고 인터오세우스 룸브리컬 머슬의 모터 브랜치를 내고 롱지투드널 아치에서 플렉서 디지토름과 플렉서 할루시스의 내측으로 지나갑니다. 연구에 의하면 미디알 라테랄 플란타 너브는 미디알 발레올러스 에이펙스에서 1.3에서 1.5cm 근위에서 분지를 한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60%에서는 멀티플한 칼카니알 브랜치가 보고되는데 한 개인 경우는 30%, 37%, 두 개인 경우에는 41%, 세 개는 19%, 네 개에는 3%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아 플란타 너브에서 분지된 경우에서는 46%로 보고되었습니다. 패소제네시스를 살펴보면 60에서 80% 정도는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라이포나 툼머, 건글리온 시스트, 베너스 베리커스티, 슈도 아뉴리즘, 액세서리 머슬 같은 스페이스 어큐파잉 이전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트라우마나 타이트한 슈즈, 하인드풋 디포미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미노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서의 이완율이 더 높고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외상이 17%, 베이커스 베인이 13%, 힐 바르스가 13%, 파이브로시스, 그다음에 힐 베구스 순이었습니다.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전이된 골절이나 외상성 활액막염 등이 단면적을 감소시키거나 압박을 초래할 수 있고 출혈에 의해서 TBR 너브의 스카링이 발생하여 타잘 터널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베이커스 베인이고 하이퍼트로픽 시노바이티스가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며 가우트 토파이에 의한 경우도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족부 변형의 경우에 후족부가 바루스된 경우 전족부는 보상성으로 프로네이션이 되어 얼비덕터 머슬의 단축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족근 간의 단면적이 감소하고 전족부의 프로네이션이 TBR 너브의 긴장을 증가시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편평적 변형의 경우에서는 후족부의 외반과 전족부의 외전으로 인해 경골신경의 긴장이 증가하게 되고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발목의 관상면 변형이 10도 이상 교정되거나 단축이 교정되었을 때 신경의 실현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널 터널 신드롬은 자세한 히스토리와 임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영상 검사와 정기 생리학적 검사를 치료를 결정하는 데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상은 인볼브된 브랜치를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버닝이나 팅글링이 바닥 쪽에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다리 안쪽에 근육으로 전달되는 통증, 웰리스 피노미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서 있거나 높은 힐을 신게 되면 증상이 약화되고 주로 편측에서 발생하게 되며 쉬거나 다리를 올리게 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 위축이나 모터 디피시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힐 포스테리어 미디알의 소프트 스팟 부위, 어비덕탈로시스의 로어 엣지의 압통을 소하고 핀의 사인이 확인되며 족관절을 족배굴고 후족부를 외반시킨 상태에서 모든 족제를 최대한 신전하여 5에서 10초간 유지시켰을 때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보완적인 검사로 언더다이어그노스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 확인을 위해 시행하지만 네거티브 파인딩이 나왔다고 해서 진단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타잘 터널의 복잡한 아나토미를 확인할 수 있고 TBR 러브의 브랜치까지의 그 주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마큐파잉 리전을 확인할 수 있고 퓨지폰 시크닝이나 파티큘러 패턴의 소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는 패솔로지 코즈를 확인할 수 있고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을 찾을 수 있으며 TBR 러브, 브랜치의 사이즈 증가, 시그널 체인지, 머슬의 에데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자터널진들은 유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별해야 할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라테랄 프론탈 러브 인트레먼트 플럭서스 너브가 에비덕탈로시스 머슬의 딥파샤와 쿼드라투스 플란타 머슬의 미디얼 보더 사이에서 인트레먼트 되는 것을 말하는데 크로닉 힐 페인을 호소하는 사람의 5에서 15% 정도에서 라테랄 플란타 너브 인트레먼트가 원인이 되고 걷거나 뛰는 것에 의해 쉽게 증상이 악화되며 아침에 증상이 심하고 통증이 보통 뒤꿈치 안쪽에 국한되지만 바깥쪽까지 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족저근막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미디알 플란타 너브 인트레먼트의 경우는 노트 오브 헨리에서 부착이 되는데 일시적인 신경통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조깅을 즐기는 사람 중에 족무지 외전근이 발달하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조거스 푸시라고 불립니다. 족저부의 내측 세로공에 갑자기 쏘는 듯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이 1, 2, 3 족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운동을 하면 증상이 악화되며 족부 변형에 대한 깔창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인트레이닝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면 50세 여자 환자가 아침에 심해지는 뒤꿈치 통증으로 내어나왔고 통증은 아침에 심해지는 양상이었으며 족부의 후 내측 폐대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방사선에선 특이사항이 없었을 때 진단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쪽에서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면 족부 후 내측에 아픔이 보이고 아침에 증상이 약화되며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은 플란타 파사이티스와 라테랄 플란타 너브 인트레먼트입니다. 플란타 파사이티스 경우에는 걸어다니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라테랄 플란타 너브 인트레먼트와 구별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완벽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이 존재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보존적 치료보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좋고 리전이 없다면 보존적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엔세이드, 비타민 B6, TCA, SSRI, 안티시저 메디케이션 등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토피컬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스테로이드 인젝션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실패하게 되면 타자 터널 릴리즈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증상이 있고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이 있으면 서지컬 릴리즈와 리섹션을 동시에 시행해주고 디포미트를 교정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신경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보고 수술 전에 TBR 러브 릴리즈의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증상 악화, 무감각, 부종, 그다음에 신경 및 혈관의 손상, 감염, 상처 회복 지연, 자결통, CRPS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해 두고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TBR 러브 릴리즈를 시행할 때 수술 전에 TBR 러브 브랜치 주행을 확인하고 티넷 사인으로 컴프레션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페나 바이폴라를 이용하는 것이 수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니켓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장점이 있는데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돼서 지혈을 하기가 좋게 됩니다. 수술 중에 너브의 특정 부위가 핑크업되지 않으면 에피뉴럼을 릴리즈 해줘야만 하지만 루틴으로 뉴럴라이시스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블리딩 컨트롤은 철저히 하고 레티나큘러는 닿지 않고 수술을 마칩니다. 이번에 냈었던 퀴즈를 살펴보면 타잘 터널 신드롬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의학적 검사에서 티넷 사인 양성, 앵클 도즈플렉션, 이버전 테스트 양성 소견이 관찰되고 엑스레이에서는 C 사인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는 타잘 코알리션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으로 진단은 타잘 코알리션으로 인한 타잘 터널 신드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스페이스 아큐파인 이전이 확실하게 있어 코알리션에 대한 리섹션과 타잘 터널 릴리즈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타잘 터널 신드롬은 통증 부위가 족저부 전반에서 나타나지만 플란타 파사이티스의 경우 뒤꿈치 내측 그리고 아침에 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라테랄 플란타 너브 인트레먼트의 경우에서도 뒤꿈치 내측이 주로 나타나지만 주로 발 바깥 부위까지도 그 범위가 퍼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미디얼 플란타 너브 인트레먼트의 경우에는 족저부에 세로공으로 쏘는 듯한 양상의 특징을 보이게 되고 운동을 했을 때 통증 변화를 살펴보면 타잘 터널 플란타 파사이티스의 경우에는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악화되는 인트레먼트의 경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술 치료법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아큐파인 이전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리섹션과 타자 터널에 대한 릴리즈를 시행해 주는 것이 맞고 스페이스 아큐파인 리전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하다가 더 이상 호전되는 것이 없고 악화가 됐을 때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보고 수술적 치료를 수행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적당한 시간에, 정리를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 족부 파트 강의신데요. 우리 정진화 교수님 이후로, 김윤정 교수님, 정재준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족부 파트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혹시 정진화 교수님 그 강의 오늘 쭉 들으셨는데 좀 코멘트나 뭐 해주실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문 교수께서 저기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제 좀 임상적으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외래 이런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이제 비교적 나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딱 표현을 하는 게 발바닥이 저리다고 얘기할 때, 피지컬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티넬 사인이 있냐. 그러니까 수술을 대비하는 겁니다. 티넬 사인이 있었을 때
소노나 MRI를 해서 아까 말한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으면은 ganglion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거의 100% 수술 릴리즈를 하고 익시전을 하면은 좋아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꼭 주의를 우리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수술한 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눌려있던 신경이 딱 없어진 이제 그 외부 요인이 제거되니까 환자가 한 1, 2주 정도는 되게 해피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눌려있던 신경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저리다고 환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한 두세 달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은 보통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외래에 보다 보면은 뭐 메타타잘지아기아 중족골통도 있고 근데 환자들이 많이 표현하는 게 발바닥이 저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화끈거린다. 어떨 때는 시렵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셔야 되는 게 이 환자가 당뇨가 있나 좀 확인하고 물론 올드에이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뉴로패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신경이 원래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날 때는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EMG는 믿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말한 메디케이션 뭐 가바나 SSRI 좀 쓰다가 이 환자가 이제 그 카잘토널 릴리즈로 해서 좋아지겠다고 하는 확신을 사실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기 전에는 가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타잘 터널 그쪽이 원래 선천적으로 너브가 내로잉해지는 데기 때문에 당뇨나 이런 것들에서 너브가 좀 취약한 사람들은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 논문도 나오지만 우리가 타절 터널 릴리즈를 수술 들어가 보시는지 아시겠지만 프록시말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째서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저기 플란타 파시아가 보여요. 그 플렉서 에티아큐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충분히 릴리즈를 해줘야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어정쩡하게 그냥 타절 터널 요거네 하고 보이다가 왜냐면 한참 들어가다 보면 막 너브하고 아틀이 막 혼재돼 있으니까 더 릴리즈하기가 겁나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오히려 효과가 그렇게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수술에서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을 때는 아주 효과가 좋다. 릴리즈가. 그런데 다만 뉴로패시가 있고 MRI 찍든지 뭐 했는데 별거 없다 할 때는 충분히 컨서버티브 하다가 만약에 릴리즈를 해야 될 시점이 온다면은 컴플리트하게 플란타 파시아까지 계속 내려가서 쭉 릴리즈를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하지 마라.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없습니다. 좀 질문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 메디코스페인이라고 저기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갱글리언, 이 서브탈라 조인트나 이런 데서 생긴 갱글리언 때문에 눌려있는 경우들을 꽤 봤었거든요. 혹시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 갱글리온이나 그런 갱글리온밖에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논문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교과서에는 저는 뭐 네, 베리코스페인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부천성모병원 여기 지금 질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사는 저 김건우 선생님입니다. 뉴롤라이시스를 시행할 때 시행하는 범위의 기준점을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릴리즈를 해야 되냐 아까 정진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하고 약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뉴롤라이시스는 그 뉴롤라이시스 필요한 거는 너브가 이렇게 핑키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눌려 있는 거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 부위는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루틴으로 그거를 갖다가 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네, 그 정도 범위라고 그렇게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정진화 교수님께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익스텐서 웨티나큘럼 있는 데만 리리즈를 하지 말고, 이 발바닥 쪽으로 들어가는 타살, 브랜치까지 충분하게 리리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차 정현성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카팔 터널 리리즈를 시행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 파워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타잘 터널 릴리즈를 시행한 경우 이와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핸드에서 그런가요? 타달턴 카팔턴 릴리즈 사나무스 아트로피가 이미 와 있는데 뭐 수술 후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더 악화된다기보다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컴플레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 교수님 그냥 제가 답변 드리면은 대신에 그쪽 이제 타잘 터널 이하 부위는 이제 롱 플렉서나 롱 익스텐서가 아니고 이제 인트린직 머슬 내재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재근이 아트로피가 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그게 대표적인 게 클로토나 그런 거기 때문에 환자가 이미 그거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뭐 그 인트린직 머슬 아트로피 때문에 환자가 더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수술 전에 그러니까 손은 그립이 중요하겠지만 발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올 때도 뭐 이렇게 걸을 때 뭐 발가락 움직임이 뭐 이렇게 모터 쪽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재중 교수님이나 우리 김윤정 교수님 혹시 뭐 좀 좋은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규중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조인광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야인데요. 그 외래 보다 보면 이제 발바닥 저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타잘 터널 신드롬은 아니고요. 아까 정진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뉴로패식 페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티넬 사인이 꼭 있는지 확인을 해서 어떤 리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카팔 터널이랑 타달 터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카팔 터널하고 타달 터널은 완전히 다른 비슷하지 않은 진단인 것 같고 그 수술을 고려할 때는 확실히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고 뭐 어떤 제거해야 될 병변이 명확할 때 수술을 하는 게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컨서버티브를 얼마 동안 했는데 안 좋아지니까 타다터널 릴리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 인디케이션 잡을 때는 항상 어떤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나 어떤 너브를 컴프레션하는 병변이 있을 때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수술을 해야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윤정 교수님 들어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제가 이동 중이라서 비디오는 못 켜서 죄송합니다. 네. 정진아 교수님하고 정재준 교수님 다 코멘트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로 얘기할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은 생각보다 타잘 터널 신드롬은 역시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에서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일 때 수술 인디케이션을 삼는 게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한성빈 선생님이 질문한 거 보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방금 정지준 교수님 대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무기를 사용할 게 수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봐야지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하려고 목적을 세우지 않는 게 오히려 좀 다른 카팔 터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글리온 같은 게 있을 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쪽 공간이 좀 넓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갱글리온 자체가 좀 사이즈가 커서 블라인드로 또는 소노가이드로 어스피레이션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접근하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컴플리트하게 아스피레이션이 되거나 오히려 너브를 직접 인저리를 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전을 유발해서 정말 불필요한 뉴럴라이시스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한성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많이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수술을 안 할 때 쉽게 말해서 스페이스 아큐파인 리전도 없고 티넬도 양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통 치료를 해보고 결정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뭐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의사가 확 이제 컨서버티브에서 기간을 따진다기보다 메디케이션에 환자가 반응을 하는지 반응만 하면은 그건 끌고 가는 거고 한 달 이상 우리가 이제 아까가 말한 신발타나 뭐 이런 가바펜틴 이런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 더구나 이 환자가 당뇨가 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뭐 운전을 하든지 그러니까 워킹 말고 발목 ROM 할 때 이제 특히 운전할 때 환자가 되게 저려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때 요때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티넬 사인 있는지 티넬 사인이 거기에 눌려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면은 가능한 한 열어주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플리트하게 타자 터널 전체를 열어야지 그 일부분만 했다가는 오히려 환자가 더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뭐 3개월, 6개월 이런 건 없는데 의사가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때는 수술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카팔트널 신드롬 증상이 애매한데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 저희가 이제 가끔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나 뭐 좀 해서 증상이 많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원인이 그쪽이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아파되면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타자 터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뭐 좀 애매할 때 좀 원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방법들. 문 교수님 대신 답변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과서적으로는 뭐 리도카인이나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쪽이 뉴로바스큘러 스트럭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주사를 해서 환자가 증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 자체가 수술의 인디케이션을 잡는 데는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이게 뭐 최근에 어떤 뭐 문헌을 보더라도 진단 기준에 아니면 수술 적응증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포함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영석 교수님 혹시 한 말씀 마지막 클로징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좋은 강의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강조해 주셨던 수술을 보존적 치료만 조금 해보고 나서 바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리전이 있고 티넷 사인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